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우리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뒤로 쭉 넘기면요, 286페이지 있어요. 286페이지. 286페이지에 보면 내신탄탄이라고 돼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딴 건 필요 없고 2번 문제 하나만. 2번 문제 하나인데 우리는 그거를 전류의 방향이 같은 거를 보기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두 개씩 똑같거든요. 같은 것들끼리 묶어만 주세요. 거기 나와 있는 기역, 디귿, 리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두 개씩 똑같아요. 전류 방향이. 그래서 방향만 잡는 것만 저랑 같이 할게요. 2번만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일단 4개를 다 그려놓을게요. 요거 방향 잡을 줄 아셔야 돼요. 286페이지. 코일 감고 노란색으로 해볼까? 코일이 이렇게 감싸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코일 방향은 다 똑같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자석이 N극이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N극이 멀어지고요. 이번에 S극이 다가오고요. S극이 멀어져요. 항상 자석이 다가오면 못 오게 막으면 되고요. 멀어지면 못 가게 잡아당기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석이 N극이 다가와요. N극이 다가오면 못 오게 막아야 되니까 N극은 N극으로 막아야 되겠죠. 엄지손가락, 자, 오른손이에요. 왼손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감았을 때 N극이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긴 들어가서 나오는 방향이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N극이 멀어진대요. N극아 가지마. 그럼 S극으로 잡아야 되니까 S가 이렇게 감싸줘 주면 되겠죠. 그럼 전류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S극이 다가와요. S극이 다가오면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니까 S극으로 막아야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긴 들어가서 나오고. S극이 멀어져요. S극이 멀어지니까 N극으로 잡아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들어가서 나오니까 여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럼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기역하고 니을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이 똑같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세트를. 요거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전압과 전류, 유도되는 전압과 전류죠.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첫 번째 자석을 더 센 자석을 써라. 두 번째 자석을 더 빨리 움직여라. 세 번째 코일을 더 많이 감아라.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 조금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해봤을 거고요. 혹은 내지는 2학년 때 물리 시간에도 어차피 나오는 얘기인데 이놈의 전력 수송은요. 다시 282페이지로 가보실래요? 전력 수송은요. 안 나와요. 자, 그럼 전력 수송은 당분간은 통합과까지만 배우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는 어디서 만들죠? 전기는 발전소라는 데서 만들어요.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고요. 전기를 쓰는 건 어디서 쓰죠? 도심, 아니면 우리 가정집, 공장, 회사에서 쓰죠. 빌딩, 이런 공장 같은 데서. 근데 문제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분당 사시니까 분당에 발전소 본 적 있어요? 혹은 분당시청인가 성남시청인가 저기 분당구청인가 저기 분당구청 있는 자리에 그 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발전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등교 거부시키고 데모를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모에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 수업 안 해도 되고. 그쵸? 데모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들 난리가 나겠죠? 분당 지역이 데모하고. 왜 여기다가 발전소를 줘? 자,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는요. 우리 집 옆에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얘는. 바닷가 근처에 굉장히 집안이 그러니까 땅이 안정적인 곳에만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요.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당에 댐 만들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저기 탄천 막아볼까요? 그거 막는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또 안 돼요.
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댐 간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옆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기 어디 뭐 팔상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멀어요.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요. 우리 집 옆에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옆에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매연 나오죠. 시끄럽죠. 그다음 화력발전소에 그 연료 공급하려고 뭐 덤프트럭이든 기차가 뭐건 간에 하여튼 지나다니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역시 안 돼요. 그럼 발전소는 어디 있냐고요? 우리 집에서 멀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기는 써야 돼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발전소에서 쭉 연결을 해요. 뭘로? 송전선으로 연결해요. 우리 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높은 철탑에 보면 전선 쫙 매달려 있는 거 본 적 있죠? 이걸 송전선이라 그래요. 송전선에도 분명히 저항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집으로 보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까지 보내오는 과정을 송전 과정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송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해요. 바로 뭐냐면 이 송전선도 저항이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저항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그 전선에서는 열이 나기 시작해요. 열이 나요. 이 열 에너지는요, 중간에 사라져요.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발전소에서 맞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약간 개념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미팅 나갔다고 칠게요. 자, 미팅 나갔어요. 그래서 누군가 묻습니다. 여자분이 됐건 남자분이 됐건 묻습니다. 얼마나 버세요? 라고. 고등학생한테 얼마나 버냐고 물어보긴 좀 그렇겠다. 직장인이에요? 얼마나 벌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꾸해야죠. 이 사람 보기에 기준이 없네. 얼마나 버냐라는 건 나보고 1년에 얼마를 버냐고 물어보는 건지, 한 달에 얼마를 버냐고 물어보는 건지,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냐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건지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시간당 얼마를 버는 건지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초당 얼마를 버는 건지 물어보는 건지 기준이 없죠. 기준에 따라서 저 1억 벌어요. 우와, 상대방은 한 달에?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평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에너지를 만들었다, 에너지를 보낸다, 에너지를 손실한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럴 때 시간당 에너지로 표시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초당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1초에. 100줄만큼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1초에. 참고로 1초당 몇 줄의 에너지를 만들었냐를 우리는 와트라고 읽고요. 얘를 100와트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는 1초에 100줄의 에너지를 만든 거구나 라고요.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는 100와트짜리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선에서 계속 열이 나면서 손실이 나는데요. 얼마큼 손실 날까요? 한 40와트 손실 났어요. 그럼 1초에 40주씩 열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정집에서 받을 수 있는 전기는 얼마죠? 60와트죠. 1초에 60줄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해마다 전기를 쓰는 양이 늘어나요. 그쵸? 하다못해 더우니까 에어컨 하나 더 달고, 뭐 핸드폰 하나 샀으니까 핸드폰 하나라도 더 충전하고. 그럼 전기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발전소에서도 전기를 더 보내주면 돼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발전소는 짓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지만 뭐 환경단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허가가 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전기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양은 한계가 있죠. 그럼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네. 요걸 줄여야 돼요. 어떻게든. 손실을 어떻게 하든 줄이면, 예를 들어 보세요. 이 40와트만 줄여도 발전소 하나 더 짓는 정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발전소에서 보내준 송전선에서 열을 좀 적게 나게 할까라고. 자, 그런데 이 앞에 전력이라고 얘기했죠. 전력, 보통 P라고 많이 쓰거든요. 전력은. 혹시 여러분들 뭐 역학 배우신 분들은 보통 P 해갖고 일률이라고도 표시를 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역학에서는 일률이라고 표시하고 전기에서는 전력이라고 표시할 뿐이에요. 전력은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에? 이게 왜? 왜 전압과 전류의 곱이야? 그랬더니 슬슬 이제 머릿속에 지진이 나기 시작해요. 아까 V는 IR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이건 오음의 법칙이에요.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지 전력이 아니에요, 얘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게 왜 전력이냐? 전압은 아까 뭐였죠? 전하 한 개가 갖는 에너지였죠. 전하 한 개가 갖는 에너지가 전압이었어요. 전하 한 개가 갖는 에너지가. 전류는요, 1초 동안 지나가는 개수예요. 전하의 개수예요. 그럼 요걸 두 개 곱해버리면 한 개가 갖는 에너지인데 거기에다 개수를 곱했으니 이 개수 전체가 갖는 에너지가 돼버리죠. 몇 초 동안? 1초 동안. 1초당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1초당 에너지가 되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표시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배우면요. V는 IR을 혼합해가지고 뭐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I 제곱의 R이니 뭐 R분의 V 제곱이니 이런 걸로 같이 표시할 수 있어요. 전력은 이렇게 배우거든요. 일단 지금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왜냐? V는 IR하고요. 이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죽도 법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는. 그리고 심한 경우는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저렇게 나오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얼마의 전압으로 만들었냐? 몰라요. V라는 전압을 V1이라는 전압을 만들고요. I1이라는 전류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과 전류예요. 그럼 발전소에서의 전력은 얼마니? 그러면은 이제부터 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면 돼요. P 발전소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발전소라고. 보통 생산 전력 이렇게 많이 표시해요. 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에다가 V1에다가 곱하기 I1 해주시면 돼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무조건 지금부터는. 자, 그런데 그럼 전류가 가죠. 그런데 저항에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도 저항에도 전류가 I1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되면 전류는 똑같이 가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예요. 저항에서 전압을 사용할 거예요. V 저항이라고 칠게요. 저항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자,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V1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V 저항은 이 저항체의 전류가 흐르니까 V는 IR에 따라서 전류 I1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저항의 저항값을 곱한 만큼 저항에서 전압인 에너지를 사용할 거예요. 저렇게 되면. 괜찮죠? 다시 이거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 V1은 여기서 말하는 V 저항은 저항체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저항체에서 사용하는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전압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버님이 연봉이 얼마라고 해서 그 연봉이 여러분들 용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거니까 V 저항값은 저항에서 사용하는 일부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P 손실, 즉 이 전선에서 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니? 전압 곱하기 전류라 그랬죠. 전압은 누구 거? 이거 아니라 얘 거. 얘 거 전력 따지니까 얘 거 전압 곱해 주셔야 돼요. VR, V 저항 곱하기 흐르는 전류는 I1이죠. I1 이렇게. 근데 요거 다시 써보면 뭐가 되죠? I1 곱하기 R 곱하기 I1 해가지고 I1의 제곱에 R만큼 손실이 나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근데 이러한 루트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알아두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이만큼 손실이 나고 그럼 또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전류는 가정집에 들어가는 전류는 I1 그대로 들어가죠. 전류니까. 전압은요. V1이 아니고 V1 프라임으로 바뀌어요. 왜? V1에서 빼기 V 저항에서 사용한 전압만큼을 빼고 남는 게 가정집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압이 다운됐죠. 이거를 전압 강하라 그래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용어는 전압 강하.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번 그런 거 해보세요. 이거 갈 때 선생님 그러면은 전압 강하는 얼마나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전압 강하 모르세요? 아셨죠?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고요. 자식이 이제 더 이상 내신하고 관계없다. 그럼 한번 던져보시던지. 아니다 아직은 내신하고 관계 있다. 그럼 가만히 있고. 설마 때리게 하겠어? 그렇게 물어보면. 그치? 근데 은근히 모를 수도 있어. 나중에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됐죠? i제곱이 r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선생님 여기는 i제곱의 r로 전력하면 안 돼요? 발생 전력을? 얘는 안 되죠. 왜? 전압이 얘 거고 전류가 이건데 이 짓을 한 건데 여기도. 그렇죠? 달라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P,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에서 빼기 P, 손실난 거 빼준 만큼은 가정집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든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이것만 줄이면 되잖아요.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요. 이거를 줄이면 되잖아요. 저항값을 줄이든지 이 송전선의 저항값을 줄이든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이든지. 자, 송전선의 저항값을 줄이는 방법은요. 첫 번째, 전선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발전소에서 집까지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우리 집이 무슨 뭐지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그 무슨 기지를 띄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를 모르시나요? 저도 잘은 몰라요. 태어나서 2번인가 해봤나? 별로 게임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참고로 롤인가? 그건 도대체 니들 대단하더라. 거기서 자기 캐릭터를 어떻게 찾아? 난 도저히 못 찾겠더라. 뭐가 되게 많어. 그러니까 야 여기서 네가 뭐야? 얘요. 어떻게 알아? 또 막 뭐가 따라다녀. 얘는 또 뭐야? 자기 뭐 미니언인가 뭔가 그거래. 뭐야 이건 또. 그리고 죽으면 죽은 거지 왜 또 살아나? 헷갈리게. 참.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총질하는 게임 뭐지? 그 무슨 배틀그라운드? 그거 알아. 그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 그거 알아요. 그럴 바에 군대에 가 그냥. 알았죠? 군대 가면 여러분들은 딴 건 몰라도 K1 소총이나 K2 소총을 쓸 수 있고요. K1, K2가 개량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게 아니라 뭐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최전방으로 가시면 바뀌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 만질 수 있어요. 실탄 사격 가능합니다.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재미없나? 나 같으면 그냥 영화로 볼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저항값을 줄이면 되는데 전선의 길이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전선을 또 어떻게 만들면 되죠? 두껍게 만들면 되죠. 근데 전선이 두꺼워지면요. 무겁죠. 그만큼. 또 전선을 지금 뭘로 만드냐? 구리로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구리가 동이죠. 이거 비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비싸요. 구리는요. 엄청 비싸요. 구리가. 그래서 구리로 뭔가를 가공하는 회사는요. 일반 직원은 차를 공장 안으로 못 갖고 들어가게 막아놔요. 왜? 그 바닥에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다가요. 맨날 요만큼씩만 주워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한 달치 월급 빠질걸요 아마?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용돈은 빠질걸요 아마? 꽤 돼요. 비싸요. 생각보다. 그러면 저항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네요. 아니면 구리 말고 저항이 더 작은 애를 쓰면 되는데 구리 말고 현실적으로 저항이 작은 애는 은 아니면 금이 가능해요. 더 비싸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얘를 줄이는 게 상책이죠. 전류를. 그러면요. 전류를 줄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보낼 때 얘를 최대한 작게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그럼 누가 높아져야 돼요? 그만큼 전압을 높게 보내면 되죠. 그럼 돼요. 제일 간단한 문제는. 전압을 최대한 높게 보내고 전류를 최대한 낮게 보내면 생각해 보세요. 전압이 2배로 높아졌어요. 전류는 같은 발전 용량이면 2배 작아지죠. 그런데 제곱으로 줄어드니까 4배가 줄어들어요. 전압을 10배 증가시키면 전류는 10배 감소하고 전력은 100배 감소하고요. 효과적이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전압을 높여서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늘과 땅 사이에 왜 번개가 칠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전압차가 발생해서 전기가 치는 거거든요. 근데 전압을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이 사람 번개 맞을 확률 되게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위험하죠. 전압은 높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보낼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아놨죠. 안정적이죠. 도로도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여기서는 속도 내세요. 그런데 도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제한속도 줄여놨죠. 왜? 위험하니까. 여긴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차해야 되죠. 맞아요. 위험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요. 송전 구간을 잘라요. 어떻게 자르냐? 송전 구간을 크게 몇 가지로 자르는 거. 자, 발전소. 발전소에선 전기 만들겠죠, 당연히. 쭉 가다가 쭉 손전선, 송전선, 여기 가정이라고 쳐볼게요. 여기에 변압기라는 걸 놓는 거예요. 변압기. 자,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사람이 없어요. 산속이에요. 그 밑에 사람이 걸어 다닐 일도 없고요. 높은 철탑으로 만들어 놨어요. 안정적이죠. 이 구간에서는 전압을 최대한 높게 보내요. 최대로. 그러면 전류가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위험해요. 이제 도심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레드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전압을 최대한 낮춰요. 최소. 그럼 전류가 최대가 되겠죠. 대신 전류가 최대니까 이 구간에서는 에너지 손실은 막을 수는 없겠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최소한 이 구간에서는 전류를 최소로 보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열 정도는 차단시킬 수 있죠. 그래서 구간별로 선택적으로 쓰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럼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걸 해주는 곳이 변압기가 있는 변전소라는 곳이에요. 변압기는 어떻게 돼 있냐? 구조는 아주 심플하게 그리면요. 코일 두 개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코일, 두 번째 코일. 보통 첫 번째는 1차 코일, 두 번째는 2차 코일이에요. 1차에서 입력, 2차가 출력이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죠. 그런데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1차 코일에서 만드는 자기장도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해요. 그러면 이 2차 코일 입장에서는 뭐야? 왜 자기장이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아 짜증나. 나 전류 유도할래.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전압이 V1, 전류가 I1으로 들어가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V2, I2라는 전압과 전류로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때 코일의 가문수가 여기에는 100회, 여기에는 뭐 300회, 비율이 1대 3이죠. 자, 여기서부터는요.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하나만 확실하게 할게요. 전압만이에요. 전압은 무조건 가문수비 따라가요. 여기서 V로 전압이 들어갔잖아요. 3배 더 많죠. 코일 가문수가 3V로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전압은 무조건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게 빠져나가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요. 가정 하나, 이 변압기에서는요. 분명히 에너지 손실은 있어요. 열 나요. 저기서도. 그런데 우리 고교 과정에서 절대 변압기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선 전류가 I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전력이 VI죠. 손실이 안 나면 여기도 VI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전류는 3분의 1 I로 줄어요. 그래서 곱하기 한 게 VI로 똑같게. 그러면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해서 바뀌고 전류는 가문수에 반비례하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요. 가장 미친 끝판왕 문제로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끝판왕으로 갈게요. 요거 한 문제 풀 줄 알면은 어지간한 건 다 풀려요. 근데 룰은 안 바뀌어요. 룰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뒤로 쭉 넘어가면요. 제일 뒷부분에 가면은 제가 뒤에 넣어준 게 기출문제라 그랬죠. 수능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248페이지로 가보세요. 이거 굉장히 선을 넘었다고 하기는 뭐예요. 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 이 문제를 내도 솔직히 문제될 게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 그대로 내도 여러분들 교과과정을 넘어가진 않아요.
웃기죠. 맨 뒤에서 한 두 번째 장 248페이지에 보면은 32번 문제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고난도라고 써있죠. 맞아요? 고난도예요. 자, 요거 한 문제만 저랑 같이 풀 거거든요. 자, 지금 그 문제만 좀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저랑 같이 할게요. 참고로 여기 뒤에 넣어준 문제 정도만 풀 줄 알잖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 어떤 에너지 수석 문제가 나와도 절대 안 틀릴걸요. 아마 요 정도 수준이면은. 그건 제가 보증할게요. 자, 32번 문제 갈게요.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자,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떠한 룰에 의해서 규칙성 있게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 규칙을 여러분도 무조건 따라가세요. 그러면 절대 안 틀려요. 아시겠죠? 규칙이에요, 이거는. 자, 32번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라고 있는데, 거긴 나 이제 무시하시고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서 1차 변전소, 그리고 송전선이 있고요. 2차 변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송전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대로라면은요, 첫 번째, 송전선 A에서의 저항값은 R이래요. 송전선 B에서의 저항은 81분의 1R이래요. 뭐 숫자가 이렇게 더러워요. 그쵸? 근데 81이면 뭐의 제곱이죠? 9의 제곱이죠? 여기는 항상 제곱수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를 만들어서 1차 변전소에 들어와서 1차 변전소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1차 변전소에 나가는 전압 몰라요. 전류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전압 V1이라고 잡아주시고 전류 I1이라고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전류가 이 저항에 흐르겠죠? 얼마로? I1이란 얘가 보내준 만큼 여기 흐르겠죠. 얘는 어차피 결정권이 없으니까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전압은 VA만큼의 전압을 쓸 거예요. 이 저항에서는. 아직 계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2차 변전소에 들어갈 때는 I1 전류는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전압은 보내주긴 V1이지만 여기서 VA만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전압이 좀 줄어드니까 V1 프라임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2차 변전소에서 나가는 전압 모르니까 V2, 나가는 전류 모르니까 I2라고 잡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역시 I2만큼 흐르겠죠. 요렇게. 여기까지 했죠. 굉장히 심플해요. 더 이상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것만 잘해줘도 여러분들 문제가 풀려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1차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P래요. 그럼 써주세요. P는 V1 곱하기 I1이라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실이 난대요. 얼마 손실 난대요? 문제에 10분의 1P만큼 손실이 난대요. 그쵸? 그럼 송전선에서는 전류의 제곱에 자신의 R만큼의 손실이 나겠죠? I1의 제곱에 자신의 저항 R을 곱한 만큼 손실이 날 거예요. 그리고 2차 변전소로 들어가요. 얼마가? P에서 10분의 1P니까 10분의 9P가 들어갔겠죠? 여기까지 인정? 그럼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10분의 9P로 빠져나가겠네요. 얼마가? V2 곱하기 I2한 값이.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그럼 얼마의 손실이 났대냐면 써있어요. 거기 10분의 1P 손실 났대요. 10분의 1P는 얼마죠? 흐르는 전류는 I2. I2의 제곱 곱하기 저항가 81분의 1R. 이렇게 손실이 난대요. 됐죠? 여기까지. 뭐 그다지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룰대로만 가면 돼요. 그럼 혹시 여기 대부분 중학교는 졸업하셨죠? 자기 혹시 중학교 뭐 기부해서 뭐 졸업하거나 그런 거 없죠? 자, 그러면은요. 하긴 중학교 졸업 못 되기도 쉽지도 않겠다. 그치? 어지간하면 졸업을 시켜주더라. 그러면은요. 여기 얘하고요. 여기 얘하고가 같지는 않지만 같은 V, I의 곱으로 표시된 세트죠. 그 다음에 여기 얘하고요. 얘하고요. I1, I2여서 그렇지
제곱 저항, 전류 제곱 저항 곱해준 값이죠. 얘네 둘을 먼저 같다고 놓을게요. 10분의 1p, 10분의 1p니까 결국은 i2의 제곱 r, i1의 제곱 r 곱하기 한 거는 여기 i2의 제곱에 r, 그 다음에 여기 81분의 1r이죠. 81분의 1r. 한 거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워요? 괜찮아요? 너무 많이 힘든가? 힘들어요? 괜찮아? 돼요?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 내가 뭐 이렇게 무식하냐 그런 소리 안 할게. 괜찮죠? 자 그러면은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요. 자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저항 약분합니다. 됐죠? 81 일로 보낼게요. 81의 i1의 제곱은 i2의 제곱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다시 이제 루트를 씌울게요. 수학 시간도 아니고 루트까지 나왔어요. 루트 씌우면 얘는 어떻게 되죠? 9i1은 i2 이렇게 되죠. 됐을까요? 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놓으면 되지만요. 물리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i1에다가 i를 대입할게요. 그럼 i2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9i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i2 대신에 9i, i1 대신에 i 해서 얘랑을 비교할 거예요.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다가 10분의 9를 곱하시던지 아니면 여기다 9분의 10을 곱하시던지. 너무 어려워요? 주혁아 괜찮아?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갖고.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안 괜찮아? 어디서부터 망가졌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그래 9i는 i2니까 i1에다 i라고 하자고. 그럼 i2는 9i라고 하면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i1 대신에 i라고 치환했고요. 그 다음에 i2 대신에 9i라고 치환했어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같다고 비교를 하려다 보니 얘는 p고 얘는 10분의 9p니까 여기다가 10분의 9를 곱해서 같다고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다 9분의 10을 곱해서 쟤랑 같다고 하시던지. 괜찮을까요? 괜찮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요 뭐 할래요? 뭐 할래? 10분의 9를 곱할래? 9분의 10을 곱할래? 하나만. 혜영이 뭐 하고 싶어? 응? 9분의 10을 곱할까요?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죠? 여기서부터. 자, 9분의 10을 곱할게요. 9분의 10을 등호에서 좌변을 곱해서 우변에도 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등호가 성립하죠.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이게 P니까 같은 P 비교할게요. 근데 여기 9 날라가네요,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면 저쪽에서 V1 곱하기 I는 I1 치환했고요. 여기서는 V2 곱하기 10I가 남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10, 여기 있었잖아. I 약분되니까는 V2 대신에 V라고 대입하면 V1은 몇 V? 10V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10V로 보내고 V1이 10V였죠. 그 다음에 전류는 여기서는 I라고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V2에서는 얼마였죠? V2가 아까 V라고 하면 여기 몇 I? 9I. 여긴 9I로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편하면서도 룰만 지켜주면 절대 안 틀려요. 그런데 이 룰을 안 지키고 그냥 막 찔러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베베베베베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P는 VI에다 I제곱에 R은 또 뭐고 R분의 V제곱은 또 뭐야? 근데 V는 IR은 또 뭐지? 이러면서 머릿속에 꼬이기 시작해요. 이건 마치 전 여친, 구 여친, 현 여친 막 헷갈리듯이. 미안. 여친이 없었지? 그래요. 괜찮을까요? 됐나? 자, 그래서 32번 볼게요. 그럼 답은 볼게요. 첫 번째, 기억. 원자력 발전소는 이건 이미 알고 있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여기 A에 흐르는 전류는 I, B에 흐르는 전류는 9I니까 81배가 아니라 9배가 되는 거죠.
B가 A의 9배. 틀렸고. 디귿 1차 변전소의 송전전압은 10V. 2차 변전소의 송전전압은 V. 몇 배? 10배 차이가 많네요.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따 나가시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요.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시면은요. 딴 건 없고요. 많이 안 바랄게요. 이거를 똑같이 몇 번만 한번 해보세요. 이 룰이 익혀질 때까지. 일단 외우세요, 이거를. 그게 제일 속편해요. 첫 번째는 일단 이걸 외워서 풀이 과정을 일단 외워보세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나오면 상황만 조금 바뀌니까 룰은 똑같겠죠? 똑같이 치환만 시켜보세요. 그러면 10개 중에 10개는 풀려요. 제가 보증할게요. 저 애지간하면 보증하면 뻥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뭐가 쉬워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시간 관계상 몇 문제를 더 풀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놈의 시간은 항상 모자르죠. 그쵸? 그래요. 돈도 시간도 항상 모자라요. 잠도. 그쵸? 근데 왜 그놈의 잠은 왜 밤에는 잠이 안 와? 유튜브 좀 보다 보면은 막 새벽 3시, 4시야. 근데 아침만 되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후회하죠. 아씨,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오늘 핸드폰 진짜 거실에 내놓고 잔다. 근데 막상 자러 들어가면 손이 불편하죠.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또 핸드폰 갖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음날 또 그러고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열심히 봐야지 했는데 기말고사 때 끝났고 1학기 갔으니 2학기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2학기도 곧 다가올 텐데 하면 돼요. 그랬더니 2학년쯤 가면 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쌤, 정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정시 파이터가 돼보려고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할 때까지 해요. 좀 아셨죠? 그러면서 뭐 자기는 선택과 결정이 빠른 사람이래. 자기는 1학년 초에 벌써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됐기 때문에 굳이 내신에 연연은 안 해도 된대. 내 그런 놈 치고 내가 정시 가서 내가 열심히 하는 새끼를 못 봤다 아직까지. 됐죠? 자, 그러면요 앞에 O2죠. 앞에는 O2는 풀만해요. 그래서 O2는 싹 다 풀어주세요. O2는 싹 다 풀어주시고요. 거기 뒤에 답지 붙여놨어요. 혹시 책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답 뺏기지 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마더텅인데 여기 가시면은요 부탁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똑같이 계속 따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 30 몇 문제 중에서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풀 만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런데 이제 풀 수 있는 게 다 동났어. 32개 중에 한 2개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었어. 그럼 나머지 못 풀었죠? 그럼 이제는 문제가 이해가 가는지 문제만 읽어보시는 거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시험 문제 보고 나서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아 맞다. 이 소리만 안 나와도 등급 안 내려가요. 하면 손을 생각해봐. 자기는 이번 통과해서 아 맞다를 몇 개 외쳤나. 그쵸? 심지어는 시험 끝나고 거기 뭐 써있어? 라고 했는데 에? 어디요? 어머 이게 써있었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낙생고 2학년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2문제가 있었거든요. 전교생의 70%가 80%가 틀렸대요. 그쵸? 멋있죠? 문제 좀 읽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없는 조건 창출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요건 내가 다시 손대볼 수 있을 만한데 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쳐야 할 버릇은 뭐냐? 문제를 보자마자 몰라. 첫 번째. 그러니 당연히 뇌 속에서는 이렇게 가죠. 틀려도 당연해. 두 번째. 내가 모르니까 뭔가 문제도 안 읽고 앞에 뭘 찾아요. 앞에부터 봐요. 내용부터 다시 봐요. 거기 안 써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만 계속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최대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앞뒤 관계로. 그리고 나서 단순한 용어를 모르겠는 거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앞에를 뭔가를 찾죠. 없어요. 어차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랑 요거 다음 시간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위주로 갈 거거든요. 다는 못하고 최대한 많이는 할 건데 그래서 최대한 O2는 일단은 뭐 최대한 좀 끝내주시고요. 그 대신 여기 버리지 말고 요거 다음 주에 좀 들고 오시고 다음 주에 나랑 풀었을 때 풀 수 있게끔 문제 좀 제발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 제발 아 그런 게 거기 있었어? 라고만 안 하게끔. 알았지? 그것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시험도 끝났으니까. 그리고 시험 성적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면 화낼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물어보긴 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쯤 물어볼게요. 왜 하필 다음 주냐고요? 그 다음 주가 휴강이니까 기분이라도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쯤 물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지 좀 챙겨오세요. 내가 뭘 봐야 되냐면 딴 건 없고요. 학교마다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좀 확인 좀 해야 돼요. 이게 중간 때랑 다르고 기말 때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야 전에는 이거 활용했는데 이제는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뻘짓한 거 있나 없나. 그래서 아맞다 한 거 찾아서 아맞다 개수대로 패게. 알았죠?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없으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죠.